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상대로부터 매력 혹은 비호감을 느끼시나요?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바로 말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말투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김윤나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예. 소장님을 제가 뵙고 너무 뭔가 부끄러워서 왜요? 오늘 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새로운 언어로 배워가면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네. 말을 담는 그릇, 말그릇이라는 말씀을 좀 전파를 하셨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원래 사람을 그릇하고 잘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질의 말을 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그릇이 좀 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밖으로부터 불편한 자극을 받았을 때도 저 사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표현이 어떻더라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말그릇이 작으면 불편한 대로 나도 맞받아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그럼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받지만 나도 말해놓고 후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그릇을 서로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그릇은 뭐 훈련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럼요. 재질이 바뀔 수도 있고 맞죠. 그런 오늘 건가요? 그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거는 워낙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고 수십 년 동안 본인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좋지 않은 말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말투를 좀 주의하면 좋을 것 세 같아요. 가지 말투. 하나는 뭐냐면 은연중에 상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말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네. 입에 배어 있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예. 상대의 말을 그냥 부정하고 내 말을 시작하는. 근데 본인은 잘 그런지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투는 우리 은연중에 엄청 가르치려고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야, 그건 말이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수 알려줄게. 네.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상대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말투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를 다 불편하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왜요? 뭐 이런 말들은 조금 센스 있게 다른 말로 바꾸면 감정은 전염되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죠. 진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몇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꼭 우리 방송을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뭐 워낙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요, 네. 개인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말과 관련한 큰 고민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성격을 못 참아서 자꾸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해서 후회 없이 말하고 싶다, 좀 예쁘게 말하고 싶다라는 부류가 한 부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부류는 뭐냐면 할 말을 제때 못해요.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네.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안 돼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때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상담이 요즘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을 방송 외적으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가 한번 하고도 집에 가서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오늘 한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뭐 1년 전, 10년 전에 했던 말을 두고 후회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런 후회를 좀 적게 하거나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죠. 근데 그럴 때 스윗 스팟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윗 스팟. 예,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딱 좋은 지점, 그거를 의미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우리가 대화에 실패했을 때가 스윗 스팟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기 딱 좋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냥 승질내고 혹은 자책하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끝나면 대화는 바뀔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반복되는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자기 생각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반복되는 행동을 했을까? 내 행동도 점검해보는 거, 네. 자기 이해, 자기 성찰, 그런 점검을 좀 해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처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말했어야 그렇죠. 했는데 네. 같은 대체 맞아요, 문장을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 상황이 오면 예. 나는 요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대처 문장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함정에 빠지는 순간은 반드시 또 오거든요. 네. 예, 그럴 때 대처 문장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화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네요. 맞아요. 예, 기술과 연습.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실수는 한 번으로 그치고 그럼요. 점점 그럼요. 나아지면 우리가 말그릇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저는 대화는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관이요? 네. 네. 그래서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어제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갑자기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대화 중에서 피구형이 있고 네. 캐치볼형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해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피구형과 캐치볼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연상이 되실 거예요. 네. 먼저 이제 피구형의 특징은 내가 이기고 네가 진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대한테 내 말이 어떻게 들리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좋은 뜻으로 말한 거야. 너 위해서 말한 거야. 내 말 오해하지 마.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통 이런 말들 뒤에는 다 기분 나쁜 말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 위주로 내가 말했어. 나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들을 잘 하게 되고요. 사실 피구형들은 그 실력이 별로 필요 없어요. 힘 조절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말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캐치볼형은 진짜 실력이 필요한 실력이 유형. 필요하다? 왜냐하면 캐치볼 우리 생각해 보면 힘 조절도 해야 되고 그렇죠. 방향 조절도 해야 되고 거리 조절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내가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땠어? 너는 어떻게 들었어? 질문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마음이야.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상대가 이해하도록 잘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딱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는 그러면 캐치볼형 대화를 하고 있나? 피구형 대화를 하고 있나? 네. 고민을 좀 해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스스로 좀 점검도 해볼 수 있나요? 그렇죠.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보면서 나 피구형 같은데 부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뭐 지표를 드려볼게요. 네. 한 3가지 정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대화를 할 때 혼자 말을 독점한다? 그럼 피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캐치볼형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핑퐁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한 번 말하고 너 한 번 말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피구형들은 감정이 극단적이세요. 감정이 극단적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참아버려서 꿍 해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캐치볼형은 감정을 좀 세밀하게 좀 느끼고 표현하는 유형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지만 그 화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서운함, 실망감, 초조함, 불안함 여러 가지 미세한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캐치볼 형들은 이런 미세한 감정들을 좀 잘 캐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좀 서운해 이 정도로 표현할 줄 아는 거죠. 네. 극단적이지 않으세요. 꿍해 있지 않고. 그렇죠. 네. 표현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피구 형들은 남 탓을 잘하세요. 남 탓을 잘한다. 네, 그렇죠. 너만 잘했어도 이렇게 안 됐다. 나는 좋은 의도였어. 이런 거 있죠. 이제 캐치볼 형은 너는이 아니라 나는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해. 나는 그게 좀 서운했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제 고백의 형태로 말씀을 하신다면 캐치볼 형에 가깝다. 보시면 좋겠어요. 네.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말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말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 말 거울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네.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상담할 때 녹음을 해오라고 부탁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뭐 회의할 때나 아니면 부부간에 대화하실 때 이제 물론 상대한테 이제 허락을 구하시고 녹음을 해오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보거든요. 이거 전가요? 이러시거든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좀 괴로운 과정이긴 하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 대화를 직접 들어보면 가장 큰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녹음도 하고 그거를 네. 분석하는 과정도 가지면 네.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전문가와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거를 내가 녹음해서 들어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말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다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분야를 조금 좁혀가 볼게요. 우리가 이 말로 상처 준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저도 저희 가족을 생각해도 떠오르는 경우들이 그죠. 있고요. 실제로 많죠. 너무너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가족끼리에는 말의 담장이 너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말의 담장이 너무 낮다. 네. 담장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나 사이에 좀 적당히 가리고 경계를 만들어주는 안전한 장치거든요. 근데 가족끼리는 이 담장이 너무 낮으니까 할 말 안 할 말 구분이 안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순간들은 언제냐면 50대, 60대 중년이 와서 10대 때 내 부모한테 들었던 말을 아직까지도 곱씹으면서 나 그때 그 말 진짜 듣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 한마디를 안 해주시대요. 나는 그 말 진짜 싫었는데 부모님은 나한테 그 말 한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가족 간에 주고받는 이 말의 상처는 유통기한도 없구나. 네. 예, 끝나지도 않는구나.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어렵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상담 사연을 많이 접하시니까 가족 안에서 또 네. 대화를 하실 때에도 네. 신경을 더 많이 쓰시겠어요. 이제 올 게 왔군요. 네, 물론 제가 소통 전문가니까 더 노력하는 게 있죠.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소통 전문가도 실수하나 궁금해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그죠. 근데 저도 그냥 엄마이거든요. 똑같죠. 아이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들어가면 저도 실수를 하는데 훈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예, 저도 이렇게 한승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도 매일 실수하고 후회하는데 그 대신에 대처 문장 만들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마찰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요즘은 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아이들을 파도와 같다,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어느 날 바다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이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은 폭풍우가 불고 내가 낳은 거 맞아?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일 뒤집혀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안정적일 수가 없고 여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좀 어릴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아이를 보지 말고 엄마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라. 맞아요. 물론 아이한테 예쁜 말을 해주고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말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아까 우리 말그릇 이야기했잖아요. 내 말그릇 안에서 좋은 말이 생산이 되려면 요 안에 여력이 좀 평온함이 깃들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는 3가지를 알아차리셔야 되거든요. 뭐죠? 첫 번째, 감정. 감정. 내가 뭘 느끼지?
아, 내가 지금 속상한가? 내가 지금 두렵나? 이런 걸 잘 느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지? 예, 그러니까 저 정도도 제대로 못해? 나 이렇게 생각하나?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요, 욕구라고 부르거든요. 욕구? 네, 예. 내가 뭘 원하지? 아, 아이를 돕고 싶구나, 가르치고 싶구나. 요 세 가지를 잘 알아차리면서 대화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자신의 감정을 모르고 대화하는 엄마는 화만 내요. 예, 원래는 속상함이고 불안함인데 화만 내는 거고요. 예, 저 어렸을 때 생각해봐도 우리 그죠? 엄마들의 기본값이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는 자기인식 이런 게 굉장히 낯선 거였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면서 대화하는 엄마는 아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기준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지면 아이 얘기를 경청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모르면서 막 말하는 엄마는 본의 아니게 아이를 비난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게 뭐 대학생 넘어서 사회인 돼서도 그렇죠. 이어져요.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을 보고 나를 좀 이렇게 인식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대가 불편한 자극을 보냈을 때 나는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죠. 들이받을까? 아니면 공감해줄까? 모른 척할까? 여러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데 그 선택권에서 이걸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그걸 나한테 그 통제권을 가져가려면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느껴?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야?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더 스스로 인식할수록 그릇이 커지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직장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직장 내에서의 말을 두고는 이거는 이제 감정선을 넘어섭니다. 뭐 그렇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강연도 많이 다니시니까 사례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주로 리더들을 많이 뵙거든요. 네. 제가 리더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요. 어떤 말 들을 때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1위가 뭐냐면 최근 2년 동안 1위 차지한 게 있거든요. 리더들이 들었을 때 네, 기분 나쁜 그렇죠.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요즘 네. 있어요. 예. 잘 모르시면서 그러세요.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1위는요. 삼요 들어보셨어요? 삼요. 요? 예, 그게 뭐냐면 네. 이제 일을 지시하잖아요. 제가요? 왜요? 지금요?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삼요? 네, 삼요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당장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네. 삼요로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선배들이 들었을 때 라떼는 이런 얘기 못했거든요. 네, 그냥 뭐 밤새서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나는 도저히 선배한테 못했던 말을 후배들이 나한테 해올 때 너무 당황스럽고 네. 괴롭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선배들은 막 부럽기도 하시대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예.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리더가 이런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가가 대화의 핵심 역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삼요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라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후배가 네. 이제 이것 좀 해서 오늘까지 좀 부탁해요라고 했는데 제가요? 만약에 그러면 응, 네가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센스 있게 넘어가셔도 유연함이고요. 네.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무언가 반박을 당하니까 기분부터 상할 것 같아요. 마음 상하시죠? 네. 네, 또 어떤 감정 드실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하지? 예를 얘를 어떻게 저걸 짓누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맞아, 것 그런 같은데요. 생각도 드실 수 네.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많은 리더에게 여쭤봐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화난다도 있고요. 당황스럽다. 맞아요. 당황스럽기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운하다, 속상하다, 뭐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걸 리더가 못 느끼면 어떤 말이 나가냐면 그럼 누가 해? 네가 하지 누가 해? 이제 이렇게 나가면 제가 거기까지 못 네. 들어봤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저 말 들으니까 당황스럽네. 아. 이걸 일단 인식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욕구라는 표현 되게 자주 드렸잖아요. 네. 그 선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보고서 완성하고 싶다. 그러면 후배한테 뭐를 말해야 되냐면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나는 그래도 이 보고서를 끝내고 싶어.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나와요. 네,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제 감정, 생각, 욕구 분석해보고 후배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대처 문장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면 그래도 해내시거든요. 잠깐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상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런 선배가 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 같아요. 제가 또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참 이렇게 워낙 그 직장이라는 곳이 수직적인 구조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말이 더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역시나 이런 것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훈련을 반복해야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되게 불편한 대화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원리는 뭐냐면 상대 힘든 거 하나 알아주고 나 힘든 거 말하고 상대가 뭘 진짜 원하는지 알아봐주고 내가 원하는 거 말하기.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영업 조직에 내근직 안에서 전화 받는 분이셨는데 거기 직원분들은 다 밖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도 전화를 수십 통 걸어서 내근직 직원에게 이제 업무 요청을 하시는데 좀 그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말을 좀 함부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현장을 알아? 이런 식으로 한 거나 우리가 돈 다 벌어다 주잖아. 식으로 빨리빨리 좀 해. 이렇게 너무 하시니까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근데 그분이 좀 강성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그럴 때 원리는 상대 힘든 거 알아주고 나 힘든 거 말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진짜 변수들이 너무 많으시죠. 상대 힘든 거 한번 알아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하는데 이게 속도가 더뎌질 때가 있네요. 이렇게 나 힘든 거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상대 원하는 거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저한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도 그 고객들 다 문제 빨리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상대 마음 하나 알아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말해주고. 그래서 요 테이블 안에 너 거 한 번, 내 거 한 번. 요걸 올리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죠. 제가 들으면서 약간 강성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앞에서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진정성, 우리 왜 진정성 있게 말하면 다 될 것 같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 상대 마음과 내 마음을 동시에 볼 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나이가 딱 중간쯤이에요. 직장으로 보자면 네.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은 그런 중간쯤인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신 분들은 그 상대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에서든 아래서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배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들어봤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머리들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 만약 그랬다고 해볼게요. 이제 그럴 때는 일이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내가 잘 통역해서 네.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하고 후배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런 거 의견 올려서 뭐 합니까? 맨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회의 뭐 필요합니까 선배님? 돈이나 주고 시키라고 하세요. 네. 이런 거 많이 말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도 난감하죠. 나도 힘들어. 야, 그렇죠.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죠?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나오죠. 근데 그런 전략도 가끔은 또 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결국 그 뜻은 뭐냐면 맞아 너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좀 위에 정확히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잖아.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좀 우리가 답답하지. 이렇게 상대 말을 또 통역하는 거. 이 통역하는 능력만 있어도요. 양쪽의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필터링. 그렇죠. 네, 네. 필터링 과정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사람은 내가 말은 비록 서툴지만 좋은 의도를 갖고 대화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후배들 무시하는 선배도 일을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의 전제가 있고 또 회사를 불평불만을 많이 이야기하는 후배의 마음속에도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알아봐주면 통역이 되고요. 저 인간한테 그런 게 있겠어? 저 인간은 원래 말을 저렇게 해라고 보면 통역이 좀 어려워지죠. 저도 매일 생각해요. 왜 저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 나는 상처를 받을까? 엄마 미워, 엄마 싫어. 그게 그냥 별 큰 뜻이 없는 말인 거를 알면서도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욕구 안에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게 나를 살아가게 해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상처받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모든 말들을 다시 들어보면 나 인정받고 싶어 너한테 너 사랑받고 싶어 이런 말의 비극적인 표현일지도 몰라요. 아, 진짜 오늘 뭐 수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 인상 속에는 가장 깊이 기억에 남는 게 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말 훈련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말 잘하는 훈련 그리고 잘 듣는 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동안의 좋은 말과 말투는 상대방의 가슴에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머물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클래스온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6학년이 돼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숙제할 때마다 너무 괴롭거든요. 표정이 지금 너무 말투와 괴로워요. 표정이 순식간에 그죠?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또 틀린 거예요. 같은 문제를. 지도 승질이 나니까 이 지우개를 이렇게 탁 던진 거예요. 딱 그 순간 제가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한참 막 울었어요. 울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우는 동안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엄마가 좀 어렵네, 힘드네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진심이 아이에게도 전해지죠.